크게 성공하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 맞벌이 부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 덕분에 아내는 갖고 싶던 예쁜 베란다를 꾸몄고 남편은 좋아하는 오디오도 샀다. 부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자며 돈을 벌러 아침 일찍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두고 나온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렀더니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베란다의 예쁜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계셨다고 한다. 자신들은 사 놓기만 했지 누려보지 못한 것을 아주머니는 열심히 일하는 중간중간 즐기고 계셨던 것이다. 한양대학교 유명명 교수가 행복에 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소개하는 실화다. 그 부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가장 높게 나온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1위는 40%, 2위는 28%, 3위는 20%. 사람들이 1위로 꼽은 것은 돈이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욕구나 기호도 다르니 답도 제각각이어야 정상일 텐데 무려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꼽았다. 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건강과 가족보다도 한참 앞서 있다. 분명 무엇이 잘못되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한국인의 행복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때에는 행복의 요소로 돈보다 가족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갈수록 가족보다 돈을 점점 중요시하면서 결국에는 역전이 되고 만다. 돈은 물리적인 많은 불편을 해결해주고 다급한 고민을 줄여주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돈 걱정 좀 안 해봤으면 에서 시작한 작은 바람이 어느새 행복의 절대 필요 조건이 되어버렸다. 걱정이 없는 것과 행복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종종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성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한 프랑스 남자가 필리핀으로 휴가를 갔다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무인도를 발견하고 우리나라 돈 600만 원에 그 섬을 샀다. 문명의 세계를 뒤로하고 드넓은 바다와 파란 하늘 아래에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생각이었다. 멋지지 않는가? 그러나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그 섬은 불개 밑에 천지여서 일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아이가 아프면 1시간 이상 배를 타고 나가야 했다. 불편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섬 생활이 짜증나고 지긋지긋해졌을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천국의 오류는 이처럼 긍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두어 객관적인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환상과 비슷하다. 이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무렇게나 편집된 위장된 행복들이 우리를 뒤흔든다. 어느 각도에서도 절대 집안이 보이지 않는 재벌가의 대저택, 연예인의 화려한 드레스, 고급차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대한다. 그런데 그렇게 흔한 게 자신에게는 없으니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 보이고 이런 현실에 화가 난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여 본인 마음만 더 괴로워진다. 음.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꼽는 사람들 중에는 돈이 정말 많은 부자들을 지척해서 대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흥미 위주로 쏟아낸 어설픈 정보들을 대하며 돈이 많아서 지금 불편한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행복해질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는 것이다. 만약 그 믿음이 맞다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400대 부자의 행복 지수와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행복 지수가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사이족에게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 없으니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지혜의 힘도 크다. 음,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마사이족은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감사까지 있으니 사실 행복의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따뜻한 카리스마에서 소개한 것처럼 배우 안성기 씨의 안정된 신뢰감은 평안한 내면에서 나온다. 굴곡 많은 연예계 속에서 어떻게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이 많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하면 되고 후배들에게 밀려 일이 적어지면 일이 많았을 때 못했던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몸에 배기기까지는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나 역시
그와의 인터뷰 후에 자꾸자꾸 연습했더니 요즘은 제법 자동으로 된다. 오늘 오후 후배와의 통화. 최근에 극심한 불황으로 오늘 매출도 부진하다는 후배에게 네가 좋아하는 책 읽으라는 날인가 봐 라고 했더니 그가 맞네 하며 웃었다. 어찌 보면 원하는 것을 더 갖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욕심내기 때문이다.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셈이다. 나 역시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욕심내며 안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 것들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것에는 마음을 쏟는다. 하지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현실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 기로에서 갈등과 고민이 생기면 언제나 어느 성직자의 기도문을 떠올린다. 내가 변경할 수 있는 일에는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변경할 수 없는 일은 겸허히 받아들일 침착함을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능력과 조건을 돌아보며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해주는 이 기도문은 늘 내 행복을 지켜주고는 한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책을 쓸 수 있는 재능을 갖게 된 것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산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이기에 내 책들은 내게 자식과도 같다. 출간 때면 새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듯 가슴이 떨린다. 지인들에게 새 책 출간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며 이종선 출산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더니 메일을 열어본 분들이 꽤 많았다고 놀랐다고 하는 회신도 많이 받았다. 메일을 열어보고 왜 사람을 놀라게 했냐고 하신 분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겐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모두 갖지 못한다.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때로 누군가가 부럽고 나 자신이 불만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들을 떠올릴 시간에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면 행복이 금세 가까이 온다. 우리는 사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덜 행복해지고 있다. 2010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가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에 63.2점이었다. 놀라운 것은 1996년 전 세계 45개국 1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계인의 평균 행복 지수가 67.5점이었다. 이 OECD 국가 중 국민 총생산 10위를 달리는 대한민국이 15년 전의 세계 평균 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 부자가 되고도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건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어느 항구에 배를 대야 할지 모른다면 바람이 어디서 불든 순풍은 없다라는 세네카의 말이 생각난다.